갈비와 된장찌개에 코다리찜까지. 정말 밥상이 푸짐한데요. 갈비를 정말 맛나게 드시는 분, 형 상호님은 변호사신데 요즘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랍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동생 상권님, 체육교사십니다. 지금 몇 킬로인데? 80 먹게요. 근데 또 찐 거야? 아니 형은 먹게요. 요요 현상이 계속 이래요. 원래는 77kg 정도 됐죠. 안녕하세요. 가족력 때문에 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50살이 한 달 남은 형 박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48살이고요. 동생 박상권입니다. 저는 뭐 건강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든든한 두 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그 뇌졸중으로들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는 한 7년을 그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잖아. 그러니까 그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몸 관리들 잘해. 너네들이 건강해야지. 상호 상권님 집안에는 유난히 뇌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셋째 큰아버지는 52에 중풍 걸렸어. 둘째 큰아버지는 쓰러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제일 큰아버지는 쓰러지고 7년을 식물인간으로 살으셨다. 7년. 아버지도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죠. 상호 상권님 형제의 질병 가계도, 즉 가족력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중풍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첫째 큰아버지 뇌출혈이셨고요. 둘째 큰아버지도 뇌출혈이셨고, 셋째 큰아버지도 뇌출혈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이요.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60대 다 초반에 그렇게 되신 거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칠순잔치를 못 하신 거죠.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막 정말 건강하셔갖고 평행봉을 막 하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도 걸리셨으니까 저도 이걸 보고서는 너무 좀 충격입니다. 가족력이란 질병 가계도인데요. 보통 3대에 걸쳐 직계가족에서 2명 이상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봅니다. 상호 상권님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 사형제 모두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딴 분보다 각각의 질환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높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본인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 요인이 또 크게 작용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유전자하고 내가 먹고 운동하고 자라는 환경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암 발생이나 다른 질병의 위험을 훨씬 높이는 거죠. 뇌출혈, 뇌경색 가족력이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합니다. 동생 상권님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은 242,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175로 모두 정상 기준치보다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복용은 하지 않고 있죠. 수치를 보고서는 평상시에 제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남들보다는 좀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형 상호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떨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정도는 더 높아. 기준 범위에서. 199까지가 정상인데 283이고, 저밀도는 129까지가 정상인데 212로. 형 상호님은 동생보다 더 심각한데요. 총 콜레스테롤은 283,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212로 정상 기준치보다 10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죠. 일단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약을 처방받은 거고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누워 있다가 이제 딱 일어났을 때 하얗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딱 뇌혈관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 형제의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형 상호님은 2년째 매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무실에 앉아서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운동량도 하루 3,000보 정도로 적습니다. 야근이 잦다 보니 컵라면으로 저녁 끼니를 대신하는 날이 많습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사발면 먹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간식으로 과자, 커피 믹스 등을 많이 먹는 편이죠. 이걸 제가 식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꺼리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어차피 밥 먹는 대신 먹는 거라서. 불규칙한 식사와 부족한 운동. 그래서인지 상호님은 최근 1년 사이 몸무게가 10kg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동생 상권님은 약을 복용하지 않지만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죠. 이야, 체육교사라고 하더니 정말 운동을 제대로 하시네요. 체육 교사니까 아무래도 항상 아이들이랑 같이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네,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학교 급식을 먹다 보니 영양소 면에서 균형 잡힌 식단이라 할 수 있죠. 저희 집안이 가족력이 있으니까 뭐 남들보다 더 생활 습관을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상호 상권님 형제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 기본 검사와 더불어 유전자 검사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주로 유전병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질병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심근경색증이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생기셨어. 그럼 내가 부모한테 이 유전자를 받지 않았을까? 그건 사람이 궁금증이죠. 가족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유전자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겠죠. 경동맥 초음파도 실시했는데요. 뇌로 가는 경동맥의 혈액 흐름과 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시죠. 박상호 씨시지요? 진료를 해주실 분 대사질환 명의 오상우 교수십니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역시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있으셨던 분 계세요? 첫째, 둘째, 셋째 큰아버지 다 뇌출혈이었고요. 저희 아버지 뇌경색이었고. 드시고 있는 약이 뭐 있나요? 고지혈증 약 매일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은 안 드시고요. 네, 혈압약은 안 먹고. 약 드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째 약을 복용 중인 상호님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번 검사 같이 볼까요? 혈당, 콩팥, 간 기능은 다 좋으시고요. 안도하는 상호님.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LDL이 아직 130대예요. 상호님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은 203,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31로 약을 복용하기 전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약을 좀 더 늘리든지 조절을 조금 더 해서 되도록이면 70 미만으로까지 떨궜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LDL은 130 미만이 정상 아닌가요?
가족력이 없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기준이지만 가족력 등 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7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목표로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수치를 얼마까지 내려야 되느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작아서 혈관벽에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동맥경화를 훨씬 잘 유발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목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 다음에 다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아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긴장한 표정의 상호님. 콜레스테롤이 옛날에 200대여서 그런지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보여요. 왼쪽 경동맥에 동맥경화관이 2.5 정도로 나왔습니다. 뇌로 가는 왼쪽 경동맥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여 불룩 튀어나온 동맥경화반이 관찰됐습니다. 근데 딱딱해진 게 어느 정도 순간을 지나가다 혈관이 우리 몸의 그 혈관 안을 한 3분의 2 이상 막히면은 그때 증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가족력인 뇌졸중 위험이 상호님도 높다는 진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전자 검사. 우리 인체는 평균 6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포 속 23쌍의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개인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 질병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유전학적인 나이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나이 위험을 조금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후성 유전학 검사 결과 상호님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대사질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이나 많게 나왔습니다. 대사질환 나이, 고지혈증하고 당뇨나 이런 나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 나이보다 5살 넘게 나와요. 상호님은 지속적인 약 복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처방됐습니다. 자, 생활습관이 좋은 동생 상권님은 어떨까요?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네네네. 가족력 때문인지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상권님의 LDL 콜레스테롤은 157. 교수님이 권장한 70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운동식사요법에서 안 떨어지면은 네. 콜레스테롤 약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란한 표정의 상권님. 유전적으로 이게 있으면 발현이 되면은 약을 꼭 먹어야지 좀 낮아지거나 이러는 건가요? 네. 콜레스테롤 높은 분은 보통 그 운동식사요법으로 네. 한번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이 조금 덜하신 분은 이게 잘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아닌 분은 운동 식사요법 하더라도 조금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시라고 권하거든요. 약을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거나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먹으면은 이 콜레스테롤 약하고 혈압약 이런 거는 예방약이에요. 합병증을 막아주려고. 그게 10년, 20년 동안 가족 중에 그때 중풍으로 쓰러졌던 분이 있죠. 네. 그분들의 전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생활 습관과 약 복용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유전적으로 좀 더 강한 경향을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으로 좀 더 강하게,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돼요. 상권님의 경동맥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경동맥 초음파 해봤더니 역시 동맥경화가 와 있어요. 동생 상권님은 왼쪽과 오른쪽 경동맥에서 동맥 경화반이 관찰됐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뇌혈관이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또 후반 이제 50 넘어가시는 나이신데 이 나이대에 비해서는 조금 진행된 걸로 보여요. 가족력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무서워요. 이런 면에서는.
동생 상권님은 식단과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셔갖고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될 거구나. 네,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 고지혈증 진단 받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수치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낮게 나온 건데 앞으로는 약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5살 높게 나온 거 한 3살 낮게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진료잖아요. 국가검진은 이제 그 평생 따라다니는 질병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부분을 주로 이제 검사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혈당은 증상이 없어요. 아까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증상이 없고 혈압 높은 것도 증상이 없어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서 치료에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인 검진은 국가가 해주고 있고요. 그 나이대에 내가 생활하는 거, 나의 가족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위험한 거는 따로 검사를 해보겠다.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유전과 가족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구구절절 전신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총 9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체 마디마디에 있는 혈관을 스트레칭하고 탄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 돌리기 동작입니다. 천천히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목을 돌렸다가 왼쪽으로 목을 돌렸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목을 돌리고 왼쪽으로 목을 돌리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1회로 해서 총 10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운동은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즉 목에 있는 혈관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인데요. 예를 들면 경동맥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고개가 돌아감과 동시에 경동맥도 같이 움직이죠.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반대쪽으로 돌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목 돌리기 운동을 10회를 하셨다면 두 번째는 어깨 돌리기 동작입니다. 어깨를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앞쪽, 위쪽, 뒤쪽, 아래로 크게 돌려주세요. 올릴 때 숨 들여 마시고 내릴 때 내쉬고, 올릴 때 숨 들여 마시고 내릴 때 내쉬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해주셨다면 팔꿈치 돌리기입니다. 어깨 아래쪽에 있는, 즉 겨드랑이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신경과 혈관, 그리고 림프관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인데요. 손을 어깨 위에 올린 다음에 팔꿈치를 앞쪽, 위쪽, 뒤쪽, 아래로 크게 돌리는 거예요. 이때
앞쪽으로 돌릴 때, 위쪽으로 돌릴 때 숨 들여 마시고 뒤쪽 아래로 내릴 때 내쉬세요. 그리고 위로 올렸다가 뒤로 펼 때 어깨뼈를 서로 모아주고 등에 힘을 주세요. 등 근육을 자극하고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자세 교정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와, 이러면은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도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되죠. 이런 식으로 호흡과 함께 어깨를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팔꿈치가 위로 올라갔을 때 뭘 느끼냐면 겨드랑이 아래쪽이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느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세요. 이 사이로 신경과 혈관, 림프관들이 무수히 지나다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목, 어깨 어느 정도 운동이 됐죠? 이번에는 팔입니다. 팔 운동을 할 때는 잼잼 운동, 주먹쥐기 운동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팔의 위치는 어깨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최소 어깨보다 높게. 그렇다고 너무 만세하는 동작은 아니고요. 그냥 어깨 높이 정도로 팔을 앞으로 뻗어준 다음에 팔꿈치를 펴세요. 그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세요. 힘 줬다가 뺐다가 이걸 10회를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면 손바닥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전완근들, 혈관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 근육을 쓰면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또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맥을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순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두근 운동인데요. 이제 상완이라고 해서 팔꿈치보다 아래쪽은 전완, 팔꿈치보다 위쪽은 상완이라고 해요. 상완에 있는 근육을 쓰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손바닥을 편 다음에 주먹을 쥐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듯이 알통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 다시 펼 때는 손바닥에 힘을 빼고 알통 근육에 힘을 빼고 다시 팔꿈치를 구부릴 때는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둘.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10번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시면 팔 쪽에 있는 동맥, 정맥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목 했고, 어깨 했고, 팔뚝도 했어요. 손도 했고,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몸통을 해줘야죠.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부위. 몸통 운동은 팔꿈치를 펴고 양손을 깍지를 끼세요. 이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오른쪽으로 쭉 돌려주면 골반은 그대로 있고 몸통만 돌아가죠? 그러면 복근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왕자 근육보다는, 왕자를 만드는 복직근보다는 외복사근, 내복사근이라고 해서 옆구리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왼쪽, 다시 가운데, 오른쪽. 이때 힘을 어디에 줘야 돼요? 옆구리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돌리는 방향으로.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이렇게 10회를 역시 해주시는 겁니다. 자, 허리까지, 몸통까지 했으면 그 다음엔 하체로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를 열어주는 고관절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상체는 그래도 심장하고 가까워요. 자, 심장이 위에 있는데 하체는 저 밑에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에서 피를 올려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 상체 쪽보다.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올렸죠?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돌리고 아래쪽으로 내리고 발이 바닥에 붙지 않게 무릎을 다시 안쪽, 위쪽, 바깥쪽, 아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10회를 돌려주세요. 이 고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을 10번을 해주고 오른쪽도 10번 해주면 좋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부드럽게. 중요한 건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이걸 큰 원을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무릎으로. 급하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면 고관절이 이완이 되겠죠? 항상 이런 그 하체랑 상체를 연결하는 통로, 이런 사타구니, 그리고 팔과 상체를 연결하는 통로, 이런 겨드랑이랑 어깨, 이런 연결 통로는 항상 긴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환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에도 부드럽게 돌려줬듯이 고관절도 부드럽게 돌려줘서 여기가 그냥 그 톨게이트, 하이패스로 그냥 뻥뻥 지나가듯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체 펌프를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허벅지 근육을 쓸 겁니다. 허벅지 근육. 이거는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뒤허벅지, 햄스트링 이거 다 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중심 잡고 몸을 살짝 기울인 다음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발끝을 들어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벽을 밀듯이 앞으로 쭉 차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펴지고 발바닥으로 무언가를 밀어내는 느낌이 나니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허벅지에 힘이 빡 들어가요. 이때 뒤허벅지도 같이 힘을 주면서 하나, 다시 구부렸다가 쭉 차세요. 둘, 다시 구부렸다가 쭉 차면서 허벅지 힘주기. 근육 펌프를 통해서 정맥혈 회귀를 돕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 다리를 10번 해줬다면 반대쪽도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발끝 세우고 쭉 차고 하나. 여기 힘, 이렇게 힘 꽉 줘야 돼요. 무릎이 헐렁거리면 안 됩니다. 헐렁거리지 않게. 다시 둘, 다시 셋, 이렇게 해서 펌프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를? 혈관을, 근육을 통해서. 그러면 허벅지 썼으면 종아리도 써줘야겠죠. 이 더 아래쪽에 있는 부위. 종아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꿈치 들어오는 부위 하나. 그러면서 종아리 힘을 주세요. 그럼 종아리가 이렇게 부피가 커져요. 다시 이번에는 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세우세요. 그러면 앞정강에 있는 근육이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해서 앞쪽 뒤쪽을 골고루 종아리 펌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 한 번, 발 앞쪽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걸 1회로 해서 10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0회씩 10회씩 9개 동작을 하시면 피가 도네, 뭔가 쨍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이 운동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9가지 동작을 매일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